지역 이전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하는 기회발전특구에 강원도 내 10개 지자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10년 가까이 중단됐던 속초항 북방항로가 재개됩니다. 속초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주 2회 운항합니다. 폐광 지역 대체 산업으로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려지는 미이용 산림 자원 활용에 제동이 걸려 차질이 우려됩니다. 가을철 대부분 지자체가 낙엽을 소각 처리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환경을 위한 재활용 방안을 찾아 실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하나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줘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게 바로 기회발전특구입니다. 강원도 내 자치단체가 저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앞세우며 선제적인 지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기회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육성합니다. 기회발전특구란 수도권이 떠나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법인세와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 등도 제공합니다. 기회발전 특구에는 현존하는 모든 특구와 차별화되는 10여 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특구에 투자하는 창업 기업이나 신설 사업장은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면 감면되고 기업당 국비를 20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회사를 따라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임직원들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혜택, 민영주택 특별 공급 등 정주 여건 마련 조치도 도입됩니다. 강원도에서는 10개 지자체에서 9개 사업 아이템을 들고 도전장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구정면 일대를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지로 정했습니다. 강릉시는 이곳을 산업과 주거, 문화, 레저, 그리고 교육이 융합된 복합 도시로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5개 일반 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천연물 바이오와 신소재 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이제 배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기업 내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기회발전특구를 같이 연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해시와 삼척시는 수소 및 저탄소 녹색산업특구를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동해시는 북평산업단지에, 삼척시는 근덕면 수소특화산업단지에 특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구에는 한국동서발전, GS동해전력, 현대로템, 삼척남부발전 등 모두 145개 기업, 기관이 참여해 환동의 에너지 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소 에너지 자립 기반이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삼척은 생산, 동해시는 저장, 운송과 같은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백시는 에너지 신산업 전략산업단지로, 춘천시는 AI 정밀 의료 융합 디지털 바이오, 원주시는 첨단 반도체 융복합단지로 승부수를 걸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언급되고 있는 세제 혜택이나 정주시설 지원 정도로는 과거 시행된 다른 균형 발전 정책과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만큼 보다 과감한 지원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10년 가까이 중단된 속초항 북방항로의 연내 취항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선사와 물류회사가 합작 운영하며 16,000톤급 카페리호가 속초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주 2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항에 10월 26일 입항한 16,000톤급 국제 카페리입니다. 여객 700명의 표준 크기의 컨테이너 상자 150개, 차량 350대 운송이 가능한 규모인데 2014년 이후 10년 가까이 중단됐던 속초항 북방 항로를 다시 연결할 주역입니다. 속초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북방 항로는 11월 중 두세 차례 시범 운항을 거쳐 정식 취항할 예정입니다. 속초시는 지난 7월 선사의 북방 항로 운항 제안을 접수한 뒤 사업성 등을 검토해 사업자의 해수부가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제 여객 터미널 건물이 민간의 경매로 매각돼 정상 이용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크루즈 터미널에서 여객을 우선 취항하고 보세구역 지정 등을 통해 과거 뉴 동춘호가 사용한 신부두에서 화물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크루즈와 페리가 함께 있는 도시. 예, 그러면 속초가 정말 또 하나의 어떤 질적 상승되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동해항의 주 1회 블라디보스토크 항로와 중복, 출혈 경쟁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선사 측은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 블라디보스토크 노선 수요가 여객선과 항공을 합해 한 해 최대 30만 명에 달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하늘길이 막혀 사실상 여객만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넘치는 수요를 해소하고 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로가 하나 더 생겨서 배가 하나 더 취항함으로 인해서 이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경쟁을 통해서 오히려 선의의 어떤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항로를 보다 안정화시키기 위해 유라시아 물류 전문 회사와 물류 사업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복합운송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빠르게 블라디 가서 블라디에서 TSR 유라시아 철도를 타고 이쪽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접근할 수 있는 10년 만에 재개되는 속초항 북방항로 안착을 위해 국제 여객터미널 정상화 과제가 남은 가운데 빠르면 11월 6일쯤 첫 시범 운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산림 비중이 높은 강원 지역에서는 목재로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미이용 산림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이 당장 미이용 산림 자원 활용 사업을 제한하고 나서며 연관 사업마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입니다. 태백시 철암동 고터실 산업단지 예정부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 산림청이 지원하는 산림목재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태백에는 목재 종합 가공센터가, 삼척과 정선, 영월, 평창에는 목재 수집센터가 구축됩니다. 올해 초 공모로 선정된 강원 남부권 산림 목재 클러스터 사업에는 미이용 산림 자원의 활용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미이용 산림 자원은 목재로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잔가지나 산불, 피해목 등을 말하는데 전국적으로 연간 200만 톤, 도내에서는 20여만 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중장기 계획으로 미이용 산림 자원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20억여 원이 투입되는 산림목재 클러스터에는 목재 가공 과정에 목재 칩 생산만 허용했습니다. 산에서 미이용 산림 자원을 별도로 가져와 발전소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클러스터 사업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라는 에너지 분야는 민간에서도 충분히 돈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지금 산림청에서는 이제 그런 에너지 사업은 지양하고. 당장 태백시의 연계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이용 산림 자원을 연료로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립하려고 했던 에코잡 시티 사업. 나무를 태워 발생하는 가스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특구 사업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산림은 주무부처가 산림청에서 정책을 결정하다 보니까 저희도 저희가 미이용이 필요하다 해서 미이용으로 해주십시오 끝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인 동해 지역의 산림조합 중앙회의 목재 유통센터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태백시의 산림목재 클러스터 사업은 당장 동해시와 경쟁을 벌여야 해 태백시가 폐광 이후 장기 과제로 남겨놨던 미이용 산림자원 활용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천연물 바이오 소재 등 강원도 내 5개 사업이 포함된 지역 특화 산업 육성 3.0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이번 사업은 2030년까지 국비 7,876억 원을 포함해 민자 등 사업비만 총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주축 산업의 천연물 바이오 소재와 디지털 헬스케어, 세라믹 원료 소재 등 3개 분야, 미래 신산업의 디지털 헬스 데이터 분석 활용과 차세대 고성능 센서 등 5개 분야입니다. 소 럼피스킨병 방제를 위해 강원자치도가 11월 5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강원자치도는 사육하고 있는 소 28만 마리 가운데 현재 17만 마리에 대해 백신 접종을 마쳐 접종률은 61%라고 밝혔습니다. 소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에 따라 5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는 68개 반 132명의 수의사를 파견해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1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가는 11월 5일까지 직접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현재 고성과 양구, 횡성 5곳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습니다. 이맘때면 지자체마다 끝없이 떨어져 나뒹구는 가로수 낙엽 처리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도내 지자체들도 수거한 낙엽을 대부분 다른 쓰레기와 함께 태우거나 땅에 묻고 있는데요. 반면 낙엽을 재활용하는 지자체도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 드문 이른 아침, 낙엽이 인도를 빼곡히 덮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흩뿌려진 낙엽을 한데 모읍니다. 쉼없이 쓸어 담아보지만 낙엽은 쉽사리 줄지 않습니다. 한편에서는 흡입 차량이 도로 구석에 박힌 낙엽을 빨아들입니다. 이제 낙엽 시작이 돼가지고요. 이제 한창 제일 많이 떨어질 때예요. 지금은 느티나무가 가장 많이 떨어질 때고 한 다음 주 정도면 은행나무가 많이 떨어져서 춘천 시내 가로수만 2만 8천여 그루. 평소에는 대기 오염 물질을 낮추고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꾸미지만 매년 가을마다 떨어진 나뭇잎을 줍고 치우는 일은 큰 숙제입니다. 춘천시는 이렇게 모은 낙엽을 다른 일반 쓰레기와 함께 태우거나 땅에 묻고 있습니다. 재활용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농민들이 퇴비용으로 가져다 쓰곤 했지만 중금속 오염 우려로 그마저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부서에서 진행하던 재활용 연구도 사실상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친환경 원료로 사용하거나 퇴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활용성에 있어서 이게 정말 실제로 활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사이 다른 지자체는 자체 사정에 맞게 낙엽을 재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10톤에서 20톤의 은행잎을 춘천 남이섬으로 보냅니다. 반입된 은행잎은 남이섬을 꾸미는 관광자원으로 쓰입니다. 또 매년 600톤의 낙엽을 비료로 재활용하면서 처리 비용 1억 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도 공공근로자가 선별한 낙엽을 지역 농민에게 비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대 모아서 처리를 하고 있어서 약간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환경적인 효과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낙엽 소각은 대기 오염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만큼 효과적인 재활용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앞두고 경기장 개보수 공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보수 공사에는 강릉 빙상경기장의 냉동 배관과 조명 교체, 정선 활강경기장 안전장치 설치 등에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한편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는 내년 1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며 전 세계 80여 개 나라에서 동계 스포츠 꿈나무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강원자치도 시군번영회 연합회가 속초에서 고성까지 동해고속도로 미개통 구간에 대한 조속한 연장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연합회는 고성군에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으며 교통량이 대폭 늘었고 북방경제시대 준비와 물류거점 배후 도시 조성을 위해 속초 고성 간 구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동해고속도로는 동해 강릉 구간 2004년, 강릉 양양 2009년, 양양 속초 구간이 2016년에 각각 개통됐지만 속초에서 고성까지 43.5km는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태백선과 영동선 ITX 마음 열차의 요금 할인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강원자치도와 동해 태백 정선 등 관계시군은 ITX 마음 열차 개통을 기념해 당초 이달 말까지 제공할 예정이던 20% 요금 할인 혜택을 올해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자치도는 ITX 마음 열차의 운행시간 단축을 위해 정차역 축소와 운행속도 상향 조정 등을 코레일과 협의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제천에서 삼척 간 고속화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구정면 일대 300만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설 천연물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오늘 오후 2시 서울에서 열린 국가산단 후보지 홍보 설명회에서
뇌질환 치료를 연구하는 바이오 기업 2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모두 52곳의 기업으로부터 산단에 입주하겠다는 의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국토부의 국가산단 입지 후보지로 구정면이 선정된 이후 강릉시는 2026년 초에 산단을 착공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의 속도를 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급발진 후속 조치가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작사에 권고하는 개선안을 냈다며 이런 대책은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것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